오늘은 이제 이 전력 얘기했고, 종목 발굴된 거 없고, 변동사항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다음으로 할 얘기는 이제 보유 종목 분석 한번 하고, 물려있는 애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물려있는 애들은 아까 이제, 이렇게 털 거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애들, 이 물타기 전략인 거지. 그지?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애들을 그대로 갖고 오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외를 할 예정이고 뭐 어쩌고저쩌고는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이쪽을 털어야 되는 거지, 그지? 이쪽. 그래서 4번이라고 그냥 아예 물려있다 분류를 시켜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이쪽은 5번 얘기를 해버리고, 그래서 3, 4, 5 이렇게 가져가고, 보유 중인 종목 분석을 할 건데 이건 좀 큰 카테고리로 하나 빼버리고, 위에 여기서부터는 보유 중인 종목 분석을 하는 거고, 얘가 5번 투자 중인 종목. 지금부터 할 얘기는 이 투자 중인 종목에 대한 얘기를, 이 7종목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뭐 1번 2번 얘가 3번이었는데 3번 4번 5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 이쪽에서 이제 이 앞으로 살 매수 예정인 종목들은 우리가 이런 분류를 조금 해놨는데, 지금 얘네들은 그런 분류를 아직 안 해놓은 상태잖아. 그지? 그치, 알고 있어? 성장주인지 그래서 우량주인지.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들만 위주로 할 생각을 하는 거고, 결국에는 저 실적을 따라간다고 했잖아. 응? 내가.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난광토건, 삼무개발, 남아토건, 이루다, 이 카카오게임즈, 석경 AT, 그다음에 SK 아이 테크놀로지, 그 순서대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난광토건부터 볼 생각을 하는 거고, 난광토건은 뭐 어제랑 똑같은 봉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이제 저점 기준으로 그리고 했을 때 최종은 얘니까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위로 분출하든 밑으로 분출하든 나는 위로 분출할 가능성이 높다. 왜? 여기서 알려줬으니까. 그 얘기를 했던 거고, 뭐 저 얘기는 이제 하도 많이 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실적 얘기를 할 거고, 연간 실적을 먼저 보면 매출이 이제 우량주 수준밖에 못 찍은 거지. 이건 좀 큰 문제지. 어떻게 보면. 이 19년 대비 20년을 보는 거니까. 근데 영업이익은 많이 개선이 됐네. 그지? 그리고 재작년 대비, 올해를 보면, 재작년 대비 올해 작년만큼의 매출 증가세가 있었으니까, 한 50% 증가세가 있었고, 재작년 대비 152%면 얘도 한 40% 증가는 했네. 예, 재작년 대비. 그래서 작년에 이제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재작년을 기준으로 또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유보율이 굉장히 적네. 그지? 얘는 거래 대상 종목이 아니네. 난강토건은.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리뷰가 있지 근데. 전에 내가 좀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 얘는 우량주가 아님. 그래서 우량주가 아니기 때문에 삭제 예정인 거지.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 첫 번째 종목부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제 좀 보려고 하는 거야. 다음은 사무개발을 보는 거지. 사무개발. 사무개발을 봤더니 일단은 유보율을 좀 먼저 보자고. 얘는 괜찮지. 근데 매출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네. 작년에. 이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감소를 했고. 재작년부터 감소했네.
그치. 재작년에 매출은 증가했는데 이제 영업이익이 감소했고 작년에는 그냥 죽순 거지. 어떻게 보면. 분기를 봤더니 분기도 지금 11% 감소를 했네. 이 1Q. 그다음에 13% 증가를 했으니까 이 두 개가 이제 상호 보완은 되는 거지. 근데 성장률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량주 정도 수준인 거지 얘는. 그냥 성장성도 없고 그냥 우량주인 거야 그냥. 우량주. 그래서 PBR로 봤을 때는 이 저 PBR을 갖고는 있네. 그지? 0.49밖에 안 되니까. 분기로 봐도 0.59밖에 안 되고. 항상 그 그러니까 수준이었네. PBR이나 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저 PBR에 접한 거지. 그러나 이쪽 산업 자체가 그런 거지. 이쪽 산업 자체가. 그래서 사무개발은 그냥 단순히 우량주 정도이다. 일단은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번 분기 나오면서 이것들이 또 바뀔 수도 있겠지. 그거를 보려고 하는 게 이제 차트에서 밑에 공시만 띄워놓고 보면 되니까. 걔는 나오니까 최근 분기에 어떻게 됐니? 없네. 없어. 이 정도쯤에서 나오는 거니까 얘는 없는 것 같아. 없어. 그렇다는 얘기는 여전히 우량주 수준이라는 거지. 사무개발은. 사무개발은 차트는 안 봤으니까 차트도 보면 이거는 이제 대세 흐름인 거지. 뭐 택도 없고 이게 깨진다는 거는 아직 택도 없어 보이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점 기준으로 얘도 아직 안 깨진 상태고. 그지? 예. 근데 이게 한 깨졌네. 달, 두 달, 세 달. 이 세 달짜리 얘가 깨졌네. 이게 깨지면 이것도 깨질 가능성이 좀 있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고. 여기서 이제 한 달짜리,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달짜리. 그래서 저항선을 그렸는데 이게 지지선이 됐나? 그것도 중요한 지표잖아. 예, 요날 조금 밑에 있는 거 봤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지지선 역할을 정확하게 해줬으니까 요거 따라서 내려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돌파하겠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관리하는 주체 세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좀 안심이 되지. 이 주가 관리를 누군가 하고 있다면. 근데 이제 똑같은 건데 저항선을 따라서 음봉이 계속 나오는 거랑 저항선을 따라서 양봉이 계속 나오는 거랑 별 큰 차이는 없나? 느낌이 이제 다르지. 그 전에 고려아연은 저항선을 따라가면서 양봉이 3개가 나왔는데 고려아연 사무개발은 저항선을 따라가면서 3개가 아니고 2개. 아무튼 해석은 항상 똑같아. 스텝 3에서 얘기하는 내려가는 건 똑같아. 지지선과 저항선의 정의에 해당되는 그 해석법대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3,000개 종목 똑같은 해석을 똑같은 잣대로 들이대는 거기 때문에 이 고려아연은 좀 나중에 얘기를 하고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일단은 이 앞에 지금 우리 대상 종목을 뽑아내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사무개발은 앞으로 계속 할래? 라고 했을 때 지금 3,000원에서 9,000원까지는 해도 될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3배. 응? 왜 3배야? 4배까지는 여기서부터 1년, 2년, 3년 경기저항선을 돌파를 했으니 4배까지는 무난히 간다 그랬으니까 뭐 3배까지는 가겠지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지금 6,000원, 지금 9,000원은 아직 안 갔으니까. 근데 이제 실적이 좀 아쉽네. 실적이 이렇게 안 나오니까 좀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 건가?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지금 이제 3달째거든. 근데 또 그 사이에 큰 움직임이 한 번 있었잖아. 그러면은 아직은 잘 모르는 거지. 이런 종목은. 그리고 이제 MACD 레이트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제 라이터 킨 다음에 불을 질렀는데 이게 여기서 꺼질 리가 없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지 아직은. 아직 물통에 빠지지도 않았고. 얘를 하는 가장 큰 메리트는 실적은 좀 약하나
경기 저항선을 돌파했다. 세력이 장난질 치는 것 같아. 느낌이. 뭐 자, 장난칠 때 우리는 조금만 먹고 형님들은 많이 먹고 그 얘기인 거잖아 지금. 아직은 우린 좀 더 먹어도 된다. 형님들은 저 위에서 더 먹을 테니까. 3,000원에 3배 정도까지만 하자. 그렇지. 9,000원까지는 해도 될 것 같아. 이제 시작이야. 내가 느끼기에는 그렇다는 거지. 저기에서 주저앉으면 뭐 그만해야지. 이 5,000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만해야지 당연히. 그다음 거 보자. 그 다음은 이제 남아토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남아토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큰 음봉이 내려왔네. 그러네. 얘는 좀 봐야 되겠다. 깨진 거 같네. 아니 이거는 이제 뭐 단기니까 그냥 단기에는 이 단기야 뭐 이쪽에서 사면 되니까 지금. 현재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표는 저쪽 지표이기 때문에 이 한 달짜리 얘를 보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뭐 택도 없지 지금 얘는. 오히려 내려가는 게 도와주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나는 못 탔으니까 빨리 좀 올라가.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머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주식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간 실적을 먼저 보면 40% 증가, 영업이익이 173% 증가. 엄청나 보이지 사실. 근데 매출액 자체는 굉장히 작은 그런 상태였던 거고. 이 정도 실적을 찍었으면 뭐 초고속 성장인 거지. 초고속 성장. 이게 초고속 성장, 이거는 신급 성장이라는 표현을 내가 쓸 정도의 실적을 찍은 거지. 근데 그래서 그게 이제 지속이 되냐, 가장 최근 분기로 해서 분기를 봤더니 74% 매출 증가가 일어났고, 얘는 광속이지, 광속. 그래서 얘는 샀잖아. 신급. 그래서 얘는 광속 성장주에 해당되는, 거기에 유보율도 충분한 남아토건이 훨씬 좋은 종목이네. 근데 뭔 일이 있었나봐. 저번에 다 얘기했지 이거. 그래서 이런 상태의 종목을 우리는 이제 가장 최근, 이 남아토건의 가장 최근 실적 어땠냐? 없네. 안 나왔지. 그게 1분기인데 2분기. 아니 2분기 이제 선행으로 15% 공시를 하니까 남아토건 보면 되지. 그래서 15% 공시를 했냐? 이 양반은 뭐 대주주일 거고, 이 대주주가 이 주식을 하는 그런 회사네. 회사 자체가 없네. 혹시 파는 분기 거 아니야 보고서 잔뜩? 이후로. 주식을? 뭐 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대주주가 이제 팔고 사고 해버리면 팔면은 주가가 떨어지겠지.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뭐 이 대주주가 판 건 아니네. 그러니까. 뭐야, 씨. 트릭이네, 쟤는. 저런 공시를 왜 했나 모르겠네. 이번 보고서 더 많아졌다. 더 많아졌다는 보고서인데. 네. 6월 달에. 뭐, 굉장히 많이 들고 있네. 뭐 장사는 뭐 꾸준히 잘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내가 여기 이제 튀어나온 걸 보고 얘는, 앞으로 좀 갈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샀으면 좋겠다. 애들한테도 좀 사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업인 거잖아, 얘가 지금, 남아토건이. 남아토건은 사실 저 정도 실적을 보면, 얘는 광속이야, 광속. 어쩌다가 한번 들은 것 같은데? 그치. 어쩌다가. 그렇지. 근데 어쩌다가가 아니라 작년 실적이고 1, 4분기 실적까지 좋기 때문에 이 광속 성장주라는 표현을 쓴 거야. 뭐지? 어떤 해는 완전히 다 마이너스야. 분기가 다 몇 년 동안. 분기가 몇 년 동안 마이너스인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저희가 지금 저쪽 그 남광토건하고 헷갈리는 거야 지금. 자, 남광토건이 그랬었어. 남광토건이 몇 년 동안 적자였어. 그래서 얘는 우리 대상 종목이 아니니 버리자. 그게 남광토건이고 헷갈리지 말라고.
사모개발도 그래. 뭐 하여튼 사무개발은 그때 보자고. 이루다 먼저. 이루다는 지금 유보율이 700%니까 매출 증가는 26에 59%. 그러면 성장주, 얘는 성장주, 얘는 광속 성장주. 그래서 초고속 성장주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 그래. 만약에 분기가 이런데 연간까지 그렇다면 연간은 우량주. 그러면 얘는 뭐라고 어떤 표현을 쓰냐면 성장성이 생긴 우량주인데 이 어떤 성장성이냐면 초고속 성장성이 생긴 우량주라는 표현을 쓰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분기만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이런 종목을 발견을 했다 그러면 초고속 성장성이 생긴 우량주라는 표현을 쓰면 된다고. 그래서 앞에를 이제 분기 실적을 적고 뒤에를 저거를 적으면 되는 거지. 연간. 연간을 적는 거지. 그래서 연간과 이 광속 성장주다 그러면 연간도 광속, 지금 현재도 최근 분기가 이 실적 발표한 걸 봤더니 광속이었던 거지. 근데 이런 애가 이제 배신 때릴 수도 있는 거지. 우량주로 딱 배신 때려버리면. 때리고 있는 것 같아. 그렇지. 배신일 가능성이 높지, 지금. 15% 공시가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주가는 밀리게 되는 거고. 그런 거지. 이루다까지 했고. 다음은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 일단 연관을 먼저 보면 26%에 90%를 찍었다고. 그러면 앞에는 거의 준 초고속이고 뒤에는 뭐 거의 신급에 해당되는 거를 찍었기 때문에 얘는 광속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아, 느낌이. 광속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초고속이라고 쳐. 분기를 봤더니 여전히 초고속 지속인 거지. 그지? 이제 광속은 없어지고. 그래서 초고속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 얘가 먼저잖아. 항상 1, 4분기 보고서 이미 나온 거. 이걸 먼저 본 다음에 그 이후에 보는 게 마지막. 최근에 이 카카오 게임즈가 공시한 게 이 공시였던 거지. 그래서 공시를 봤더니 20% 여전히 성장성은 있는데 얘가 이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망가졌었지. 이런 실적을 찍으면서 이제 꼬꾸라진 거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량주가 돼버린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액이 살아만 있으면 매출액이 20% 살아 있으니 성장성이 여전히 이제 남아 있는 그런 회사라는 거지. 그래서 시장 점유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나는 얘를 제일 크게 보고 있다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정의를 내린다면 카카오 게임즈는 일단 성장주지, 성장주. 그래서 초고속 성장주라고 하기는 이제 아닌 거지. 초고속 성장주라고 하기에는 꺾인 거라고. 그래서 이 초고속 성장주였다가 이제 성장주로 바뀌는 그런 단계에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지. 지금 이제 광고를 워낙 많이 했나 보지.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날라갔으니까. 다음은 이제 석경 AT를 보면 석경 AT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종목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 뿐이니까 뭐 그닥 차트는 아까 봤고 그래서 유보율을 봤더니 500% 이상 우량주지. 매출 또이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날라갔네. 분기 딱 봤더니 그 상태에서 석경 AT의 작년 매출을 보면 4%, 9% 이거 우량주지. 우량주.
자기가 이거 보고서는 나한테 이런 종목을 왜 샀어? 막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샀어? 내가 그랬지, 이거 5G 수혜주니까 당연히 사야 된다. 그게 뭐 바이브지도 아니고 그냥 화학이야. 얘 소속은 화학이더라고. 증권통에서. 그러니까 메리트가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잖아.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또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갖고는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좋게 보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아는 게 무서운 거야. 내가 이 5G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회사하고 뭐 같은 우리 회사 쪽은 아니고 이제 뭐 통신사 쪽이겠지 얘는 통신사 쪽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는 거고 나 휴대폰 쪽이니까 어찌 됐든 이제 좀 친근한 거지. 용어도 다 친근하고 나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좋게 보는 거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 주식을 하다 보면 아는 동네라는 거지. 아는 동네. 그 PCB 기판 TLB 걔도 내가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전자공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이 PCB 되게 친숙하거든. 그러니까 얘 괜찮은데 실적 좀만 좋아도 엄청 좋아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되는 거지. 알지도 못하니까. 자기하고는 이제 원래 뭐 대학교 때 과도 그렇고 완전히 다른 거지. 나는 전자공학과니까 이제 아무래도 친숙하지 이쪽 동네가. 그래서 석경 AT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인가 좀 보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석경 AT는 그냥 우량주인 거지, 우량주. 얘는 자기가 내 마누라가 메리트를 못 느끼는 우량주인 거지 그냥. 그 다음에 SKI 테크놀로지도 카카오 게임즈하고 똑같지, 그지? 성장주인 거지. 얘도 영업이익이 날아가고, 그지? 카카오가 똑같은 상황이잖아. 초고속 성장주였다가 성장주로 바뀐 그런 종목 아니었나? 다시 한번 확인만 해볼까? SK 테크놀로지가 이 실적이잖아. 얘도 33% 증가지만 영업이익은 3%, 당기순이익도 꼬꾸라진 그런 종목인 거지. 그래서 얘를 이제 기업 분석 해보면 재무제표로 얘가 SKIT가 2600에서 4600 엄청난 거지 이거는. 초고속 성장 광속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그지. 그렇지. 근 2배지. 이 정도면은 뭐 광속이지 광속. 또 잠깐만. 카카오가 딸려? 카카오 게임즈가 좀 더 딸리나? 카카오 게임즈가 지네. 그지? 카카오 게임즈보다 더 심한 실적을 찍은 애였구나. 그러면 카카오 게임즈보다 얘가 더 좋은 종목이네. 얘는 광속이니까. 얘는 광속이었던 거지. 광속이었던 애가 이제 성장주로 꼬꾸라지는 그런 상태였던 거지. 그렇다고 성장성이 사라졌냐라고 하면 여전히 매출은 뜨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할 필요가 있는. 그래서 앞으로 뭐 삭제를 할 만한 종목은 얘 하나밖에 안 보이네. 이 난광통원 얘. 됐지? 다음에